사실 이제 공백기를 오래 가지시면서 일각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나왔었는데 그래도 이제 복귀를 막 잘 하셨으니까 네. 이제 또 어떠세요? 지금 뭔가 그 당시에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결혼 생활 하시면서 네네. 또 이 아이를 갖기 위한 것도 있었죠. 그때 드라마에 쉬었던 게 몸이 많이 또 약해져 있었는데 결혼한 지 4년이 됐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이제 운동하고 계속 한약 먹고 막 그러면서 이제 몸을 만들어야겠다 쉬면서 네. 그리고 그때 이제 대학원에 들어가서 영화 연출 공부를 또 하게 됐고 많은 분들이 그동안 뭐 했냐 왜 이렇게 안 보였냐 했지만 전 정말 바쁘게 지냈습니다. 아이 출산하고 아이 키우면서 대학원에 3년 동안 영화 공부하고 단편 영화 3편 만들고 장편 하나 만들기까지 사실은 이 기간이 굉장히 저한테는 치열하고 오래 걸렸는데요. 이제 브라운관에 안 보이시니까 시청자분들은 뭐 하시는지 모르니까 궁금하셨겠죠. 네. 그 40대에 찾아온 아이이지 네. 않았습니까? 근데 네. 어떤 이제 기사 표현을 보니까 그 아이가 너무 애착이 심해서 그런지 뭔가 밤마다 되게 악몽을 꾸셨다 네. 이런 표현도 제가 들었는데 실제 좀 그러셨나 봐요 처음에. 네, 산후우울증이 찾아왔었어요. 그래서 아이를 낳고 나서 그게 사실은 제가 영화를 만들게 된 폴란드로 간 아이들이라는 영화 소재를 택하게 된 계기하고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었는데 그게 그냥 감기처럼 지나가는 증상이거든요. 약간 호르몬의 영향이니까. 근데 이게 그냥 일반 우울증으로 제가 좀 이렇게 오래 갔어요. 산후우울증, 출산 때 찾아오는 네. 우울증이. 근데 이게 아이에 대한 불안. 근데 뭐 저희 아까 저희 너무 제가 사랑하던 저희 아버님이 제가 14살 때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. 그거에 대한 뭔가 심리적인 게 있었지 않을까. 그래서 제가 그때 좀 병원을 찾아가 상담도 받았었는데 이제 이 아이도 너무 사랑하는 대상인데 아이를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라는 그 잃어버릴지도 불안증. 모른다. 네, 그래서 아이가 뭐 잘못되는 꿈을 자꾸 꾸거나 이렇게 악몽으로 왔었고, 그러니까 아이에 대한 불안증, 아이에 대한 집착이 막 있었을 때, 그때 세월호 사건도 있었고 2014년도에 아이에 대한 사건 사고 뉴스를 제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. 전부 우리 아이 같은 느낌. 내 얘기 같은 네네네, 느낌. 막 그런 증상이었었는데 사실 그때 이제 북한 꽃제비 아이들의 영상을 우연히 보고 또 제가 이런 상태를 이기기 위해서 영화를 빨리 장편 영화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준비하려고 했던 시기이기도 하고 근데 우연히 친한 지인이 일하는 출판사에 갔다가 이 폴란드로 간 아이들이라는 그 역사의 실화의 소재를 만나게 된 건데 이 아이들은 그야말로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었잖아요. 네. I tam po prostu przez kilka dni przyjeżdżały wagony z dziećmi. 폴란드에 갔다는 거는 기사가 난 적도 없고 Zszokowany, jak były łóżka pościelone przygotowane, bo one w dom trzeba schować się, tak? 폴란드로 간 아이들과의 인연은 이렇게 시작되었다. Postanowiliśmy doprowadzić do tego, żeby dzieci nie zwracały się do nas. Nauczyciel, ja, papa. To wszystko to mama. 그게 제 가슴에 정말 콱 와서 박힌 거죠. 그래서 이게 영화를 만들면서 사실은 다 회복이 됐어요. 아, 영화를 우울증이. 만들면서. 네. 그렇군요. 네, 영화 감독으로서의 매력은 어디에 있습니까? 영화 감독으로서의 매력은 사실은 내가 세상과 이제 소통할 수 있다는 거죠. 더 적극적으로. 그리고 내가 세상의 어떤 모든 이슈들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어떤 목소리들이 이제 생기는데 그 보이스를 작품에 담아낼 수 있다는 거죠. 나의 생각과 어떤 나의 의견 같은 것을 메시지를 뭐 그게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좀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제 영화에 스며들게 할 수 있는 거죠. 네. 그래서 나를 그런 방식으로 배우하고는 또 다르게 배우는 정말 전인격적으로 나를 표현하는 방식이라면 감독은 내 안에 있는 어떤 내 내면의 생각이나 나의 그 의견들을 좀 더 반영하는 거죠. 근데 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감독은 또 굉장히 오픈 마인드 해야 되고 진짜 세상 사람들 이야기도 많이 경청을 하고 그러면서 전 폴란드로 간 아이들도 정말 많은 사람들의 그리고 피드백도 듣고 영화를 만들어서 영화가 세상에 공개가 된 이후로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고 어떻게 느끼는지를
많이 말씀들을 하시잖아요. 그럴 때 아, 내가 정말 의도했던 걸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그대로 이거를 이렇게 흡수해 주시는 관객들을 볼 때는 정말 기쁘더라고요. 그게 가장 최고의 기쁨이었어요. 저는 근데 배우들이 조금 힘들 것 같아요. 캐스팅되는 배우들이 힘들 것 같은 게 네. 아니 감독님이 연기를 너무 잘하시는 분이면 디렉션이 이렇게 오면 수상무 배우님의 디렉션 맞춰서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담감이 있을 것 같아요. 배우들이. 아, 근데 뭐 요즘 배우들은요, 제가 이렇게 떠받들어 모셔야 될 만큼 요즘 젊은 배우들은 연기를 잘하기 때문에 그럴 저 때문에 주눅 들 것 같지는 않고요. 그래도 뭐 배우의 직업을 겸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오는 어떤 것도 있겠지만, 근데 장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. 제가 연기를 해보니까 배우들에게 어떻게 디렉팅을 줘야 되고, 배우들이 어떤 디렉팅을 받을 때 마음이 위축되고, 또 어떤 디렉팅을 받을 때 마음이 더 열려서 더 자유롭게 연기를 하는지를 그 배우의 심리를 아니까 네. 더 이렇게 연기를 빨리 이끌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더라고요. 영화 감독이 되시겠다 이 꿈을 꾸는데 혹시 아버님의 영향도 있었습니까? 아버님이 생전에 내가 다시 태어나면 난 영화 감독이 될 거야 라는 말도 많이 하셨어요. 네. 왜냐하면 영화에 매니아셨죠. 수도 없이 많은 영화를 보셨었고, 영화를 보면서 연극 배우가 꿈을 키우셨었어요. 그래서 영화도 실제로 많이 출연도 하셨었고, 예. 그래서 뭐 근데 아버님을 많은 분들이 배우로만 기억하시는데, 사실 아버님의 역작인 빨간 피터의 고백이란 모노드라마는 거의 70% 가까이 각색을 하시고 연출하시고 무대 디자인까지 하시고 네. 다 하신 거거든요. 어허.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그 종합 예술가로서 저희 아버님은 특히 글 쓰시고 연출하시고 하는 부분들이 재능이 많으셔서, 저도 사실 그런 쪽에 아버지의 DNA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창작자로서 창작하는 게 재밌는 거예요. 뭔가를 만드는 게. 네. 그래서 사실은 그냥 배우만 계속하면 주변 분들도 배우만 계속 경력도 단절되지 않고 계속 했으면 뭐 더 많은 역할, 뭐 더 많은 어떤 사실 고지에 도달할 수도 있었을 텐데, 근데 저는 그냥 아티스트로서의 삶이 재밌는 거예요. 아하. 뭔가를 만들어내고 창작하고 제 목소리를 거기 담아내고 그런 걸 이렇게 매일 꿈꾸고 있는 것 같아요, 요즘도. 굳이 배우라는 영역에 나를 가둬두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좀 있으시는 것 같아요. 그런 생각도 있죠. 네. 그러나 배우도 평생 가지고 가고 싶은 그럴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직업인 것 같고요.